네,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김미리 선수가 상변 이 흑돌을 양분해 가고 있는데요. 네, 두 선수 더욱더 몸을 바짝 바둑판 쪽으로 당겨서 30초 하나. 승부처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 바둑에서 이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김미리 선수가 드디어 못 참고 움직였죠. 그러자 김은선 선수가 이 흑돌을 살리기 전에 먼저 이곳을 호구 쳐서 이 백의 사활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백이 간명하게 사는 것은 이 호구가 가장 간명하고 이렇게 붙여도 살아 있습니다. 여기를 붙이면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에 중앙 쪽 두터움이 있어서 흑돌이 너무나도 위험하니까 여섯. 제가 볼 땐 여기를 붙이고 이쪽을 살 때 이렇게 단수 쳐간다면 흑이 못 살아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나올 때 이쪽을 지키면서 둔다면 또 나와도 점점 이제 양쪽이 이제 엮이는 거죠. 네. 김은선 선수가 뭐 굉장히 실리적으로 버티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 흑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 흑돌들이 다 정리가 되면은 집으로는 김은선 선수가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공격이라는 것이 한번 삐끗하면 바로 실패로 연결되고 그 순간에 집 부족이기 때문에 30초. 뭐 백이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셋. 넷. 좌측의 흑돌은 안정이 됐는데요. 지금 문제는 상변 쪽. 흑돌들이 빠져나오면서 엮이는 게 이제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우학이 이런 자리를 두면서 실리로 버티는 것은 사실 최근에는 이런 바둑을 많이 보진 못했고요. 전성기의 조은현 구단이나 뭐 조치은 구단 이런 분들의 바둑에서 뭐 저런 수법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김은선 선수가 형세가 좋지 않다고 보고 뭐 타계에 자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형세가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처절하게 실리를 벌어들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지금 여기를 네. 뒀죠. 다섯. 이거 여섯, 찝는 것이 선수이기 일곱, 때문에 여덟. 지금 여기를 두면서 이쪽에 흑의 사활이 이 패를 굴복시킬 수 있다면 이제는 패가 나는 정도는 남게 됩니다. 패에 남겨두고 중앙 진출도 있으니까 뭐 많이 시달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역시 문제는 이제 당장 이곳의 흑돌보다도 아래쪽의 흑돌과 엮이는 것을 흑은 좀 염려를 하겠죠. 초 하나. 둘. 셋. 넷. 김민희 다섯, 선수가 이곳 따낸 것은 여섯, 사실 어떨지는 좀 일곱, 봐야 합니다. 여덟. 그리고 지금도 좀 강하게 두고 있네요. 사실 백이 그냥 이런데 말모를 가고 나서 흑이 호구 치면 그냥 들여다보고 이 패는 백이 뭐 부담 있는 패는 아니니까 그렇게 처리하면서 공격을 간다면 흑이 훨씬 괴롭거든요. 지금 이쪽은 여기를 밀어도 흑이 젖힐 수도 없습니다. 여기를 찌르고 이쪽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선수고 백 입장에서는 여기도 선수, 거의 여기도 선수. 나중에 두터워지면 이런 붙이는 맛까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이렇게 패를 들어가는 것이 뭐 물론 저 패를 누가 이기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백이 좀 부담스러운 작전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좀 더 편안한 공격이 다섯, 있었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이제는 김미리 선수 마지막 출기입니다. 방금 전에 단수는 확실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백의 패감이 확실한 것이 몇 개는 있어야 저렇게 패를 걸어가는 것이 좀 좋은 작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악수가 아닌 패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게 패감이 잘 없나요? 뭐 이런 데가 패감이 될 수는 있지만 자체로 중앙 쪽을 젖힌 다음에 이제 느는 게 선수가 안 되는 대학수죠. 마지막. 하나. 패감을 굳이 사용한다면 이제 둘, 이쪽 부분을 좀 셋, 봐야 될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 수 씁니까? 그리고 저 수 자체가 대약수인데 다음에 흑은 팩감이 좀 있습니다. 다음 팩감도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 단수를 제가 완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곳을 두지 않았을 때 흑이 뭐 아주 좋은 수로 한 번에 사는 것이 없는데 굳이 패를 걸어서 지금 이곳에 악수 썼죠. 따내고 흑이 여기를 팩감을 사용하고 따내면 또 한 번 악수를 써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흑이 뒤로 이어도 뭐 이 교환이 손해는 없습니다만 그냥 가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큰 득도 아니거든요. 아, 그냥 받아 두었는데요. 김은선 선수도 왜 여기는 안 뒀을까요? 흑의 이수는 악수가 아니고 그 다음 백의 교환은 악수가 될 텐데요. 어쨌든 뭐 지금도 김미리 선수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결국 이 아래쪽의 흑돌과 위쪽의 흑돌을 엮어가지 못하면 집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형세입니다. 어떻게 좀 갈라쳐 가야 될까요? 지금 타이밍에 갈 수도 있고 하나 있고 나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 여전히 뭐 백이 안 좋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계속 흑이 아래쪽을 응수하기에는 점점 자연스럽게 지금 위아래가 엮이는 형태라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의 흐름은 여전히 주도권은 뭐 확실히 백이 쥐고 있습니다. 결국 흑은 이제 여기를 두고 붙일 때 그냥 아예 이쪽까지 두고 나서 아래쪽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상대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작전이 유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흑돌도 이쪽을 연결시키고 이 흑돌도 연결시키는 것은 당장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백이 허무하게 지금 중앙 쪽에 연타를 해서 틀어막는 것은 이쪽에서 흑이 먼저 둔다면 사는 것은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요. 피해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끼우는 수도 있고 하나, 이렇게 두고 나서 셋, 이쪽을 넷, 두고 틀어 막아도 다섯, 얼추 사는 모양은 여섯. 갖출 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치중 가면 오히려 백돌이 잡히고 이쪽으로 붙인다면 여기를 둬서 흑이 살아는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쪽과 이쪽으로 피해는 있습니다. 흑도 여유가 아예 없는 돌들은 아닙니다. 근데 김민희 선수 이 수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기대도 지금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글쎄요, 이쪽 선수로 봉쇄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지금은 여기를 백이 선수로 마지막. 봉쇄할 수 하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은 늘겠죠. 이 상태로 그냥 흑이 연결이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좀 쑥스럽습니다. 백돌이 이곳 차단도 있고 흑이 쪽을 째 나가는 맛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땐 백이 이것보다는 더 바깥쪽을 두텁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처리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백이 여기서라도 공격을 잘한다면 흑이 좀 위험해 보이는 것도 넷, 사실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우선은 차단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교환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백이 먼저 이 아래쪽을 공격을 갔을 때 분명 흑이 불안불안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쪽의 흑의 이제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그쪽이 좀 승부처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백의 이 작전이 그렇게 책략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30초. 뭐 아래쪽을 기대해서 둘, 두는 것이 그래도 좀 더 셋, 나았을 것 같은데요. 넷, 다섯, 여섯, 또 지금 일곱, 뭐 두 선수 모두 여덟, 초읽기 상황에서 공격과 아홉. 타결을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죠. 우변이 좀 깨지는 건 감당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우변을 받겠죠. 교환만 해도 네. 되는 건가요? 어차피 지금 백이 돌파하는 것은 여기를 이어서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로 백이 잡히니까 돌파는 안 되고요. 백은 여기까지는 무조건 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마지막. 나서 받을 생각일 하나, 것 같은데요. 둘, 그럼 지금 당장 셋, 공격이 넷, 가능하다는 건가요?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이 안 된다면 흑은 당장 공격 갈 수는 없습니다. 당장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것은 이쪽을 젖힌다면 30초. 하나, 둘, 셋, 그렇게 확실하게 통하는지는 의문인데요. 곧 교환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를 바로 끊는 것은 여기를 찔렀을 때 받으면 여기를 단수 쳐서 흑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중앙에서 한 즙을 기대하기는 셋. 어려운가요? 네. 지금 뭐 한 집까지는 낼 수 있는 형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흑이 받고 백이 여기를 잡으러 왔을 때 흑이 여기를 끊으면 네. 이런 식으로 되는 순간에 한 집은 납니다. 이제 후수 한 집 정도로 이 흑돌이 살아있다고 하기에는 하변에서 선수 한 집 만드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30초. 그래서 하나,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이 부분을 바로 끊어가는 것이 통한다면 여섯, 그것이 가장 일곱. 좋은데 여덟, 지금 김은선 선수가 타이밍을 좀 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미리 선수도 지금 이은수로는 이런 데 먼저 찔러서 좀 물어보는 것이 승부 호흡으로 느껴지는데 어쨌든 지금은 일단 받은 상황이고 네. 여기를 받으면요. 좀 극단적인 작전이긴 합니다만 이곳을 두고 이렇게 끊어갔을 때 이쪽을 먼저 끊나요? 마지막. 이쪽을 끊어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다섯, 백이 지켜야죠. 여섯, 그때 이렇게까지 끊는다면 원래는 흑이 넘어간 다음에는 백이 항상 여기가 선수 교환이 미리 되기 때문에 흑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수법이 없지만 지금은 먼저 백돌을 끊어가서 공격 간다면 이 백돌 전체가 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강하게 끊어가는 수가 백에게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네, 지금 흐름은 거의 30초. 거길 둘 것 같습니다. 하나, 흑이 다른 둘, 곳을 두면 백이 여기를 셋, 뒀을 때 지금 흑이 넷, 두 번 둬서 끊을 수가 다섯, 없습니다. 그럼 흑이 여섯, 끊기 위해서는 이 수밖에 일곱. 없다는 거죠.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김은선 선수 입장에서도 워낙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라서 네. 좀 신중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생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김미리 선수가 아예 그냥 이쪽을 잇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끊어갔을 때 물론 이제 흑이 선수니까 여기를 두고 이제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좀 당하고 우변 돌파는 허용을 할 수밖에 없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정말 신중하죠. 이제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쫄기입니다. 네, 지금 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흑이 이쪽에 돌파를 허용한다면 백이 굉장히 크게 당하게 됩니다. 여길 찌를 때 두면 여길 끊어서 다음 단수가 있고
흑이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럼 흑이 이제 어설프게 받을 때 또 위쪽 맞습니다. 공격당하고 하나, 집이 둘, 그렇게 앞서는 것이 없죠. 셋. 네, 그 수 들어갔습니다. 그곳을 두고 이렇게 끊는 것이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이 두 점을 확실히 제압하는 그런 작전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백도 여기가 선수가 되면서 마지막 하나, 찌르고 이쪽을 둘, 노렸을 때 이제 셋, 덤으로 여기 끊는 것까지 넷, 노릴 수 있으니까 다섯, 흑이 피해를 입긴 하는데요. 여섯, 먼저 일곱, 이곳에서는 흑의 여덟. 대성공입니다. 끼우는 수는 계산을 안 했던 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 됩니까? 지금 여기 끊어가면요. 어차피 위쪽으로 두면 여기를 이어서 이 약점과 이 약점이 맞복이죠. 이 끼운 수가 뭐 자체로 약간은 득이라도 백돌의 생사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럼 여기를 끊을 때 둘, 백이 다른 셋, 곳을 두면 흑이 넷, 그냥 눈 딱 감고 여기를 다섯, 이어버리면 여섯, 백이 두 일곱, 번 더서 끊는 정도입니다. 여덟, 아홉. 그럼 흑은 아래쪽에서 살면 되죠. 지금 3점을 잡았으니까요. 일단 지금 김은선 선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두었고 네. 선수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수 안 되는 수예요. 여기를 두면 백의 위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저수가 맥점이 되는 순간은 셋, 여기를 뒀을 때 흑이 이곳을 끊는다면 여섯, 백이 여기를 이으면 흑이 이쪽을 끊고 백돌은 여기 없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이쪽을 끊을 때 그때는 이제 끼우는 거에 맥점이 되죠. 근데 지금 한 템포 먼저 끊었기 때문에 여기를 두어 간다면 김미리 선수가 어떤 대비책이 있을지. 마지막 하나, 근데 지금 둘, 이곳 교환을 셋, 했죠. 어차피 넷, 제가 볼 땐 여기를 끊는다면 다섯, 지금 이런 여섯, 승부가 될 확률이 일곱, 높거든요.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아래쪽에서 사느냐 잡히느냐 네. 이제 그런 싸움이라고 봤을 때 자꾸 이렇게 뭐 백돌이 두터워지다 보면 생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점은 흑에게 넘기더라도 이 하중왕초 흑돌을 아예 잡으러 가는 공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쪽 백돌도 붙어서 혹시 이런 작전까지 보는 걸까요? 지금 뭐 두 선수가 완벽하게 수를 읽고 두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된다면 앞선 상황에서 이곳을 두고 끊었죠. 이렇게 갔을 때 이 흑돌이 웬만하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지금 백돌이 왔어요. 뭔가 좀 백에 두터움이 생겼죠. 이쪽도 뚫었고요. 그래서 백이 아예 그냥 여기로 공격 가는 것도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로 공격 가는 것과 이 백돌의 차이가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여기를 둘 때 흑이 이렇게 호구 치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어서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백돌이 여기를 돌파하고 있고 여기 백돌이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마지막.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저렇게 두고 승부입니다. 어차피 여기를 두면 이제 끊어지긴 끊어지죠. 그런데 약간 불안하게 끊는다면 또 김은선 선수가 이쪽 반격까지 노리겠네요. 그렇네요. 지금은 김은선 선수가 이쪽을 두고 있는 것이 호구치고 여기 날일자를 가기 위해서 뭔가를 노리기 위해서 여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이 끊겨지면은 마지막 어차피 끊어지긴 하지만 네. 둘, 셋, 지금 이쪽을 있고 이렇게 다섯. 된다면 여섯, 일곱. 일단 집으로는 뭐 엄청난 득을 보고 나서 시작인데 지금 중앙 쪽이 약간 백도 불안함이 생겼죠. 어차피 흑은 이제 한 집만 내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곳 선수 한 집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김민희 선수가 이 끼운 선택이 역시 좀 좋지 않아요. 지금 김은선 선수가 확실히 좀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곳이 끊어진다면은 중앙 백돌들도 조금은 마지막. 찜찜한 면이 네. 생기네요. 네. 둘, 셋, 결국은 있고 하변 흑돌의 사활이 승부입니다. 네, 이제 타협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것이 이제 백돌이 이곳에 왔으니까 여기를 붙일 때 원래는 백이 이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쪽 젖히고 버티는 것이 맞습니다.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지금 평범하게 가서는 셋. 백이 안 돼요. 넷, 다섯, 여섯, 여기를 두고 아까처럼 이제 잡으러 가는 것은 가능한데 흑이 그냥 여기를 이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잇고 지금 이쪽에 백돌과 수상전으로 간다면 백의 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뭐 이곳을 젖히더라도 백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빅만 나도 백이 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잇고 김은선 선수가 이쪽 붙임을 둔다면 김민희 선수도 지금은 이쪽을 젖히고 마지막. 버텨야 될 것 하나.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곳을 둔다면 아예 이쪽을 끊고 여기를 이어서 이곳은 아슬아슬하지만 백이 연결이 되죠. 끼어 이어도 두 점을 잡고 단수 치면 따내서 두 집 내고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와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제가 볼 땐 김은선 선수가 다섯, 정확히 수를 여섯. 짚어간다면 그냥 지금 수상전 노리나요? 이것은 아까 이 교환이 있는 것과는 뭐 천지 차이이긴 한데 네, 어차피 수상전으로 지금 승부를 내려는 생각입니다. 백의 수도 막상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마지막. 하나, 백이 둘, 안에서 사는 것이 셋, 없다면 수가 그렇게 많지는 넷, 않죠. 뭐 지금은 다섯, 계속 잡으러 갈 수밖에 여섯,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곱,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승부는 모릅니다. 앞선 상황은 흑이 무조건 이기는 수상전이라면 이것은 그것보다는 백에게 좀 더 희망적이기 때문에 뭐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김민희 선수가 애초에 지금 주도권을 쥐고 여기서 백과 흑이 서로 잘 둔다면 백이 이길 수 있었던 바둑에서 네, 지금 이런 승부로 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흑이 가능성이 더 큰 싸움이라는 것, 이것은 지금 김민희 선수가 저렇게 고개를 그렇죠. 절레절레 방금 하나, 흔들었던 것이 이해가 둘, 되는 상황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는 하변 흑과 백의 수상전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앞서 이제 이렇게 흑돌이 있을 때에는 여기를 들여다보면 여기를 막아서 백한점이 잡히고 흑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수가 뭐 잡히는 것을 김민희 선수가 몰랐을 리는 없는데 이제 흑의 맞습니다. 수를 조금 조이고 하나, 그 다음에 둘, 이제 이주 쪽으로 가서 결국 넷, 이제 수상전으로 가겠다는 다섯,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런 작전도 가능한가요? 네, 지금 묘한 수가 등장을 했죠. 네, 맛을 좀 노리는 수인가요? 뭐 여기를 두면 여기를 끊는 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쪽을 두면 하나, 둘, 자체로는 백이 넘어가진 못해요. 다섯, 여섯, 근데 여기를 둬서 일곱, 선수로 처리하고 여덟, 이쪽으로 뭔가 수 늘리는 아홉. 것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이곳 받지 않았는데요. 일단 좀 연장책을 겸하고 있는 수죠.
그래도 뭐 흑이 당장 이곳 교환이 뭐 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워낙 이쪽의 수익기가 어렵고 중요하다 보니까 김은선 선수가 이쪽을 지금 찔렀습니다. 여기를 찌른 수를 마지막 통하게 하나, 하기 위해선 뭐 이런 둘, 작전이 지금 셋, 넷, 생각이 됩니다. 다섯, 여기를 두고 여섯, 여기를 끊어서 일곱, 지금 김은선 여덟, 선수가 이 수익기를 하고 있을 아홉. 것 같아요. 여기를 끼운다면 이제 흑의 벽을 바탕으로 이쪽 끼우는 반격, 이것은 백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쪽 끼웠던 수로는 백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쪽으로 치받아서 가게 되는데요. 이 싸움은 좀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김은선 선수가 이 수익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바둑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그 수 선택을 하죠. 네, 막아서 받아가네요. 이제 흑은 그것과 또 하나의 작전이 있다면 여기서 냉정하게 뒤로 있는 선택이 또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잡는 것은 흑이 이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니까 김민희 선수가 끝까지 공격을 들어간다면 여기서 이쪽을 차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를 둬서 이 백돌이 못 살아 있다면 어차피 수상전인데 이 2점 잡은 흑의 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올 것이 왔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수익기가 복잡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길로 간다면 따내고 단수치고 여기를 백이 받을 때 뭐 수를 조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죠. 이 상황에서 흑이 끊는 이 수법까지 수익기가 가능할지 뭐 여차하면 지금 김은선 선수가 그냥 이 정도 끼우고 그냥 살 수만 있다면 그쪽 선택하는 길도 있긴 있습니다. 일단 이 싸움의 시작 자체가 여기서 큰 득을 보고 시작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네, 뭐 반격이 가능하다면 맞아. 가장 좋지만 하나, 우선 최우선 과제는 흑도를 살리는 셋. 거죠. 넷, 흑은 다섯, 살아가기만 여섯, 하면 되는 거죠. 일곱. 근데 그 과정에서 이곳에서 좀 손해를 봐서 형태 판단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얼추 집만 본다면 흑이 연결되는 순간 흑이 집은 맞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하나, 둘, 근데 뭐 셋, 그 과정에서 백이 이런 넷, 세 점을 잡을 수 있다면 다섯. 또 모릅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지금은 뭐 한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곳에서 수장전이 될 것을 좀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일희 선수도 이렇게 꽉 조여 붙이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여기서 다 끊어갈지 아니면은 네, 타협적 끼워서만 선택하네요. 하나요? 저 수는 형세 판단이 확실하지 않고서는 선택할 수 없는 수인데 김은선 선수가 그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꽤 빠르게 선택을 했죠. 마지막 하나, 이 정도로 셋, 형세가 넷, 괜찮다고 보는 다섯. 거겠죠?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여기를 끊는다면 김민희 선수 이 교환이 약간 아까운 의미가 있는데요. 김민희 선수 제가 볼 때는 이수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를 백이 이제 뒤를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를 받을 때 흑이 3점까지 탈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흑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고 나서도 마지막. 아래쪽에 아무런 하나, 수법이 없다면 둘, 이것은 백이 망했죠. 넷, 그러니까 김민희 선수는 다섯, 하변 쪽은 살려주는 것은 여섯, 어쩔 수 없더라도 일곱. 뭐 최소한 여덟, 이제 여기 3점을 아홉. 제압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곳에 그 형태가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그것을 노리고 찝어갑니다. 여기를 늘고
이렇게 호구를 쳐간다면 다른 수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를 따내는 것은 쉽게 넘어갔죠. 네. 이건 젖혀도 끊는다면 끊어서 별다른 수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환이 없어야 뭔가가 있는데 이 교환이 있어서는 대학수입니다. 교환이 없었다면은 중앙 흑 3점을 잡아가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냥 이쪽을 받고 흑이 여기를 받고 이제 3점을 잡는 정도 같은데 어차피 제가 볼 땐 그 흐름도 흑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백이 원체 망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3점을 흑이 살려 나오면서 흑돌 전체가 안전하다면 그것은 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흑이 두고 백이 여기를 들여다봐도 흑이 여기를 단수치는 순간에 뭐 이 정도는 아깝지 않죠. 어차피 패고 여기를 이으면 이쪽을 잇고 따내면 여기를 끊어서 마지막 수가 나질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계속 연장책을 사용하면서 그쪽 수익기를 해보는데요. 이건 뭐 이겼습니다. 네. 어렵게 두질 않네요. 방금 전 김은선 선수의 승리 선언과 같은 수가 나왔습니다. 네, 김은선 선수 쉽게 받아가는데요. 과연 형세도 그러한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흑돌 하변에서 살아가게 됐고요. 백은 이제 중앙 석점을 잡아가면서 집을 만들어 갔습니다. 네, 이제는 형세 판단 한번 해봐도 되겠죠? 네, 지금 뭐 거의 경계선이 그어졌으니까요. 일단 그 앞선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김은선 선수가 이 3점을 살리면서도 하변 쪽에 큰 뒷맛은 없어 보였는데 좀 더 안전한 수를 선택하면서 마치 별 문제만 없다면 이 바둑은 나의 승리다라고 그런 선언하는 듯한 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흐름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흑이 횡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죠. 네, 둘, 정말 셋, 그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여섯, 사석은 흑이 하나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일단 백집을 세어보면 6, 15, 20, 22, 23, 24, 29, 32, 37, 38, 48, 50. 백집은 51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흑은 사석을 친다면 3, 4, 6, 7, 26, 30, 37, 40, 50, 60, 62, 63, 64. 지금은 흑이 10집 이상 확실히 앞서 있네요. 네, 여유가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은선 선수의 이쪽 젖혀있는 이 끝내기도 아주 기분이 좋은 자리죠. 내가 일단 여기까지는 뭐 처리를 하고 나서 뭐 물론 패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땐 그냥 쉽게 가서는 이 바둑은 뭐 백이 이기는 길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앞서 계산한 것보다도 맞습니다. 흑이 먼저 끝내기 둘, 셋, 지금 수순이 네.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다섯, 간다면 그보다도 여섯, 더 차이가 날 수 일곱. 있습니다. 거의 15집 차이 나요. 그렇다면 김미리 선수도 지금은 뭔가 계속 변화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흐름은 확실히 김은선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바로 저런 자리죠. 여기를 단수 친다면 백돌은 다 잡혔습니다. 뭐 이 패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쪽 끊고 이 패를 통해서 뭔가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은선 선수는 그냥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별일 없으면 이겼다 이 뜻이죠. 김은선 선수가 오늘 빠르게 착점하면서도 그리고 약간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승부처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그리고 날렵하게 수익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 흐름을 역전시켰습니다.
김미리 선수에게 아쉬운 부분은 이 공격을 가는 좋은 흐름까지는 만들어냈지만 승부처에서 너무 그냥 일감대로 두다가 오히려 역습을 맞아서 상대에게 실속을 다 내준 것이 아쉽습니다. 네. 이수는 여기를 붙이는 것이 나았고 끼운수는 이쪽으로 있는 것이 나았죠. 분명 백에게 승산이 있는 공격이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하변 흑이 살아가고 난 후에는 판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뭐 집 차이는 꽤 벌어졌기 때문에 김은선 선수도 빠르게 착점을 하면서 뭐 그렇게 어려운 자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정확해요. 오늘 김은선 선수의 바둑은 그 순간순간의 어떤 방향이나 선택이 그렇죠.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승부처에서의 어떤 날카로움은 돋보이는 한 판입니다. 네, 이제 큰 곳, 큰 자리 좁혀가고 있고요. 여기를 잇는 수가 이 자체도 큰 끝내기지만 다음에 이쪽 붙이는 것 그리고 이 한 점 살려 나오자고 뭐 이런 곳을 활용하는 것 이런 때 득이 됩니다. 이제는 100의 생사가 걸려서 이런 자리가 좀 더 확실한 선수가 되고 여기를 붙였을 때 차단하기가 어렵죠. 보기보다 큰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가장 큰 끝내기 어느 곳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곳을 빨리 해야죠. 이곳을 뒀을 때 흙이 받지 않으면 찌르고 한 칸 띄어서 나중에 백이 여기를 틀어막고 더욱 놓고 따내게 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이 자리는 거의 선수성입니다. 여기를 두면 받아야 되고 이제 그 다음은 이쪽 부근으로 마지막 하나, 백이 치중 가고 둘, 이렇게 젖히는 셋, 것이 약간 넷, 득이 될 가능성이 다섯.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이 부분은 이 중앙 쪽에 백의 한 집 정도는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갔나요? 이건 별로 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끊기지는 않는 거죠? 네, 지금 끊어지진 않는데 제가 득이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흑에게 이곳을 허용을 하면 여기를 먹여치고 이어서 전체가 비기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말모하고 이렇게 젖혀내는 것이 보통인데요. 뭐 집으로는 거의 비슷하긴 비슷하겠네요.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흑에게 이곳은 확실하게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다음에 이제 여기도 거의 흑에게 당할 자리라고 본다면 득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흑이 유리했던 형세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개가를 해보죠. 여기를 따내는 순간에 이제 사석이 같습니다. 그럼 백의 형태가 8, 10, 12, 13, 26, 28, 30, 52집. 이제 여기를 끝내기 한 이후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맞아요. 내려서야 52집입니다. 흑은 4, 6, 37, 40, 흑집은 한 67집 정도까지 납니다. 네, 지금은 반면 15집은 흑이 이겼어요. 네.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차이를 끝내기 안에서 극복해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제가 계산한 것이 이곳을 이렇게 끝내기 하고 나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백이 여기를 틀어맞고 네. 내려서고 흑이 여기를 젖혀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5집 정도는 흑이 이겼어요. 다음에 비막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흑이 여기는 틀어 막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좌상귀도 끝내기를 들어가겠죠. 네, 지금 아예 그냥 역끝내기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곳이 역끝내기로 4와 3분의 1집이죠. 4와 3분의 1집은 조금 약하네요. 왜냐하면 흑이 여기를 끝내기를 했을 때 이곳에 한 집이 없어진다면 나중에 공배가 다 채워졌을 때 그리고 뒷공배도 다 채워졌을 때 여기를 붙이면 안에서 수가 납니다. 흑이 젖혀있면 백이 받고 수가 없던 자리가 한 번 더 가입수를 해야 하니까 이쪽을 뒀을 때 수가 나는 만큼 4와 3분의 1집이 좀 안 되네요. 그렇다면 지금 역끝내기 4집이 조금 약합니다. 반대로 그곳에 가치가 있을 때에는 하나, 둘, 집이 없어짐으로 해서 셋, 나중에 이곳에 흑이 넷, 한 번 더 가입수가 다섯, 필요할 수도 있죠. 여섯, 일곱, 뒷공배가 다 채워진다면 백이 맞고 나서 뭐 이런 자리를 뒀을 때 네. 여기 집이 있다면 당연히 유가무가이지만 지금은 한 번 정도 가입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백이 끝내기 함으로써 약간 그 끝내기를 하는 형태가 제가 계산한 것과는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승패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 지금 이곳이 역끝내기 4집 정도의 자리라면 이쪽이 결코 그보다 작진 않거든요. 마지막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젖히고 는다고 봐도 이 셋, 수가 넷, 역끝내기 4집짜리입니다. 결국 그럼 비슷한 형세겠네요. 네, 여기를 이제 다음에 잊고 받을 때 흑이 젖혀서 끝내기를 해도 앞서 제가 계산했던 이 수가 역끝내기 4집이고 여기도 역끝내기 4집 정도라면 뭐 계산상에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죠. 여전히 15집 정도 흑이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네. 한복 선언을 했습니다. 공격 부분을 먼저 가리키는데요. 역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죠.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상대를 이제 강하게 몰아붙이다가 오히려 역습을 받으면서 거기서 김은선 선수의 승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이국 속기대국 승자는 부안 곰소소금 팀의 김은선 선수입니다. 네, 오늘 초반부터 강하게 주어나갔던 김미리 선수인데요. 이 중반 백의 공격을 잘 견뎌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부안 곰소소금팀이 먼저 승리 쟁취해 나가고요. 아직 1국 장고대국과 3국 속기대국이 남아 있습니다. 네, 5위의 서울 부강약품팀과 6위의 부안 곰소소금의 대결은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